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 대한 난이도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네, 연속성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좀 까다롭다라는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 먼저 가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평화홀딩스가 가장 윗단에 랭킹이 됩니다. 네, 주가가 19% 넘게 뛰면서 6,6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화홀딩스는 대표적으로 김문수 장관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지금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20%포인트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 움직이더라고요. 테마주 쉽지 않은 대응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테마주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선주뿐만 아니라 오늘 뒤에도 보시겠습니다만은 태양광주가 많이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오늘 태양광주 올라가는 이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이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요.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중국에서의 가격 인상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지금 범위에 걸쳐서의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될 거라는 발표가 또 함께 있기도 했는데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태양광주가 힘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트럼프 시대에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태양광은 신재생 쪽에서도 조금 별도로 해서요. 태양광 정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우호적인 정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주가 아닌 쪽으로 많이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체킹 필요한 태양광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티웨이홀딩스가 좀 등락이 있는 종목인데 현재 구간이 14% 넘게 올라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홀딩스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리조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낸다라는 지금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나가겠다라는 발표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 모멘텀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이즈가 좀 종료가 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티웨이홀딩스뿐만 아니라 예림단까지 해서 전반적인 대명 소노까지 해서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평화산업이 지금 김문수 테마주로 함께 랭킹이 되고 있고요. 태양광주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앞자리 바뀔 가능성 체킹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7.8% 드라이브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OCI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더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 텍사스주의 26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83,700원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을 강하게 트레이딩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주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NK도 오늘 주가 괜찮네요. 8.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흔들림이 있어가지고요.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XTX 엔진이 되겠는데요. 단기 이평선을 모두 다 이탈하는 모습 속에서요. 4흘 만에 반락입니다. 10% 넘는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26,050원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LX그룹주들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LX그룹주 안에서도 보시면 인터내셔널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고요. 고점 돌파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약세권의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주가는 26,600원단까지 현재 밀려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환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유증 이슈도 있었고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고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만 오늘 주가 충격이 있네요. 현재 구간에 11% 넘어가는 급락의 체킹이 되고 있고요. 엑세큐와 하이트론의 주가도 7% 넘게 밀려나면서 현재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에 밀리는 종목 가운데서는 GS가 오늘 좀 안 좋더라고요. 본주, 우선주까지 해서 나란히 랭킹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재건축 대응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많이 캐치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8일에 이제 젤란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광물협정에 사인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구간에서 일중 등락을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범양건역이 오늘 지금 하락입니다. 6% 넘게 주가 빠지면서 3,000원 선을 지금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예스코홀딩스 오늘 하락 쪽으로 나오네요. 네, 5만 원 선 이탈하면서 현재 구간에 5% 가까운 하락 그램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어떤 특징 보고 있는지 김영희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순환매도 빠르기도 하고 종목에 어떤 일관된 흐름이 없어가지고 대응이 많이 오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당분간 이런 그림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상단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일전에 이 뚫어줬어야 될 구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 증시가 좋았었던 구간이 있죠. 이 본격적으로 좋았었던 구간까지 다시 도달하기 위해서 뚫어줬어야 될 구간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구간이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수급이 같은 종목군들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끼리 계속해서 수급을 좀 빠르게 치고받는 이러한 그림들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상방 트라이를 해주면서 뚫어주든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오든지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을 치고받는 그러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나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역시나 가장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이번에 또 이제 정부에서 REC 폐지 추진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이제 또 이 REC 제도를 폐지를 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이제 이 대형 발전사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혹은 또 이제 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지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이번에 이 태양광 모듈 판매 가격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또 중국에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한다, 제재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적자가 나오기도 했죠. 적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쪽으로 올해 다시 한번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또 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또 이제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 다시 한번 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지금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바닥권에 계속해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수익권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 중국향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현재 충분히 노려봄직한 종목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하나솔루션이 어느 정도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같이 갈 수 있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락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포함을 해서 제약바이오 쪽은 또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HLB 상당히 또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상당히 또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HLB 포함해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은 움직임들을 올릭스가 또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이슈가 있으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또 이제 이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져갔고, HLB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램시마가 매출을 또 1조 돌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역대 최대 매출도 지금 현재 달성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또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또 충분히 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는 가운데 그래도 이슈 있는 종목군들은 굳건하게 추세를 상승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주는 확산이 나타날까요? 일단 하나솔루션의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요거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뭐 난이도가 초고난이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만 하다라는 투자 의견 내고 있네요. 저희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 1위가 SNK 폴리텍입니다. 네, 이 종목 상한가로 가면서요. 3,315원 기록하고 있고요. 거의 신고가 근처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닝 컨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5%나 급증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노이즈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지 싶은 종목이 바로 바이온입니다. 25%나 급등하면서 사이즈 조금 작은 종목인데요.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유진영 대표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악재를 뚫고 올라가는 어떤 주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BL팜텍이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1,8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히어로 중에 하나가 HLB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약의 주가가 14%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3만 원대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가남 신약이 유럽 종양학회 치료제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라는 뉴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임상 근거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간이 많이 손상되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로 강력 권고한다라는 발표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속성 있을지 좀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구간에서요. HLB 그룹주 일제에 나오는 강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쪽에서 HLB 제약과 함께 조금 빠지네요. HLB 그룹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치가 오늘 초반부터 강합니다. 13% 넘어가는 급등세에 노건 CNI 그리고 KB 오토시스, 서남까지 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랭킹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뭐 감사 보고서라던가 이런 그쪽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돼서 노이즈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 잠식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려감이 있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의 주가가 15% 추가적인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덱스터가 지난해 영업 적자 낸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미키 17이라던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적자를 냈는데 신사업에 뛰어든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지금 8%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나갔던 마음 AI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 하락 움직임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 평선 모두 다 이탈된 상태고요. 오늘 21선 놓쳤습니다. 현재 구간은 27,700원대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지트로닉스와 아미코젠의 주가도 동반해서 6% 넘어가는 하락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그룹핑이 된다고 한다면은 유리기판 관련주가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필옵틱스 볼 수가 있겠고요. 4만 원 선 방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6% 가까운 하락 흐름. 단계적인 조정일 것인지 계속해서 모멘텀은 강하다라는 분석이 많아가지고요. 유리기판의 동향 잘 체킹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옵티코어의 주가도 6%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셀리버리 보실까요? 셀리버리가 5.8% 또 빠지고 있습니다. 정리매매 결국에는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셀리버리가 이 시간에 계속 랭킹이 됩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오늘 컨디션이 급변해가지고요. 어제 이 종목이 13% 급등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가져가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반락이고요. 2만 원 선 이탈하네요. 네, 현재 구간에 5.6% 밀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특징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중에는 또 이제 액침 냉각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이 이제 또 젠승황 CEO가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또 이제 블랙엘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게 아무래도 또 이제 액침 냉각 쪽이죠. 그러면서 오늘 액침 냉각 쪽이 또 일제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론적으로 액침 냉각 쪽은 이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살짝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물량을 또 털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림은 지금 현재 삼성공조, GST, 그다음에 KN솔 등등 해서 지금 이 액침 냉각 쪽은 모두 다 동일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이대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잠시 쉬어갔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또 자리 잡은 다음에 고개를 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 쪽을 좀 접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눌리고 나서 지금은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눌리고 나서 재상승이 나오는 구간까지 차분하게 또 액침 냉각은 한번 매수 구간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제 막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약간은 또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일단은 1차 저항 구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다 1차 저항 구간에 막혀서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바닥 구간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차오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모두 다 이제 1차 저항 구간에 현재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LNF나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이제 1차 저항 구간에 현재 도달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또 막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현재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한 종목군들이다라고 한다면 뚫어줬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을 현재 연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쪽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초,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APR, 그 다음에 VT, 그리고 이제 토니모리, 지금 요 세 종목군이 가장 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이슈 혹은 종목군들을 또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환활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관세 회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는 감돌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APR이나 혹은 VT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도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또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연속성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금요일 날에 이제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감돌면서 수급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연속성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는 힌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던 섹터였다.
라는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다음으로 또 어디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는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선 거고 또 이제 다음 쪽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의 속도가 아마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러한 구간이 지금 박스권 시장 상단인 만큼 시장 현재 박스권 상단인 만큼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림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대응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나는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잠시 매매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워낙에 올해부터 우리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됐던 만큼 이러한 그림들을 또 놓쳐가기에는 시장에서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항상 또 이제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또 계속해서 장중 라이브 제가 또 이제 오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도 한번 얻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열 이슈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은 재매수 기회를 토시탐탐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화장품주가 꽤 연속성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점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속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고민이 많은 시장인데 좀 공방을 통해서도 힌트 얻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게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차분하게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